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7개의 건축물을 건축한 스페인 출신 안토니오 가우디. 그가 주로 사용했던 건축 기법인 곡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공간 미학, 우리의 전통 가옥. 그 속엔 선조들의 놀라운 건축의 지혜들이 담겨 있다.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사적 302호 나간읍성. 조선시대에 주변의 여러 고을을 관장한 행정 중심지였던 이곳은 향리나 서민들이 주요 거주 대상이었다. 왕명을 받고 내려온 관리들이 머무는 객사와 관아의 부속 건물 몇 채만이 기와집이고 대부분은 초가의 형식을 띠고 있다. 소박한 곡선의 지붕과 작은 공간, 방 2칸과 부엌 1칸으로 이루어진 한일자 형태의 초가는 남도의 전형적인 서민 가옥의 구조이다. 그럼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떤 곳에 집터를 잡았을까? 서민 가옥과 달리 양반 가옥의 대부분은 관아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지금의 신앙처럼 숭배했던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집터를 잡았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이렇게 그 중국의 송나라 사대부들처럼 이렇게 그 전원 친화적인, 목가적인, 그럼으로써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를 다스린 다음에 국가에서 부르면 나가서 관직 생활을 하고 끝나면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오고, 그런 게 조선시대 엘리트들의 순환 논리죠. 조선시대 양반 계층은 유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생활의 근본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의 주거 형태는 생활 속에서 유교적인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여야 했다. 그중 조상을 숭배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이었다. 조선시대 양반 가옥, 특히 종갓집에 사당을 만들게 된 것도 이 때문인데, 사당은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신성한 장소로 외부인이 쉽게 접근 못하게 입구에서 가장 먼 쪽에 배치되었다. 보성군 오봉산 자락에 있는 강골마을, 강동이라고도 불리는 마을이다. 11세기 중엽 양천 허씨가 처음 터를 잡은 뒤 원주 이씨를 거쳐 16세기 말에 광주 이씨가 들어와 정착하면서 광주 이씨 집성촌이 되었다. 그중 높은 소슬 대문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중요 민속문화재 제159호로 지정된 이용욱 가옥이다. 이 소슬대문은 조선시대 때 정가종이라는 각각 9풍계씩의 18개 풍계의 관직이 있었는데, 종 입품부터 초원이라는 수레를 타고 집안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종 입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사는 양반가에 소슬대문이 설치하게 되는데요. 바로 초원이라는 수레를 타고 바로 집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문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반 가옥의 형태는 대부분 문객들이 머물렀던 행랑채 혹은 문간채, 그리고 가장이 기거하는 곳인 사랑채와 여자들이 사용하는 안채, 그리고 창고로 사용했던 곳간채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남녀의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것 또한 유교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다. 양반 가옥의 특징 중 하나가 건물의 높낮이이다. 이 때문에 보는 위치나 방향, 거리에 따라 제각각의 모습을 띄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우리 선조들이 가옥의 높낮이를 더 설계한 이유는 단지 외향의 아름다움만을 위한 건 아니다. 낮은 데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대지가 높아지고 그 대지의 적절한 위치에 우리의 주거들이 자리하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오르면서 느끼는 점승적, 차츰차츰 오르면서 느끼는 감성의 높아짐도 있지만은 시각적 장애를 없애는 어떤 현명함도 우리 주거 공간에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시각적 장애를 없애는 현명함은 안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바깥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조선시대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곳에 서면 건물 전체는 물론 멀리 오봉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이처럼 자연 친화적인 구조 때문에 우리의 전통 가옥을 자연과 하나 되는 공간 혹은 자연과 장인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것과 일치된 삶을 원했던 우리의 선조들. 이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한옥의 그랭이 공법이다. 이는 높이가 일정하지도 않고 매끄럽지도 않은 주춧돌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는 방식이다. 주춧돌은 면이 고르지 않고 높이도 제각각인 집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흔한 돌을 말하는데, 이때 기둥을 주춧돌 표면의 굴곡 높낮이에 맞춰 깎는 것을 그랭이질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선조들의 건축 지혜는 기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주 도래마을에 위치한 홍기웅 가옥. 이 가옥의 안채는 조선 고종 때 지어진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비에 맞아서 많이 아랫부분이 썩게 됐거든요. 근데 고쳤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최대한 그 위 기둥의 안 썩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 하면서 이렇게 쐐기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위 기둥과 아래 기둥이 서로 맞물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그 지혜, 이것이 한옥만의 특이한 그 지혜거든요. 그러면 보통 지금 이렇게 뚝 잘라서 밑에다 받쳐본 것이 아니고 최대한 원형을 살려서 그 썩은 부분을 덜어내고 밑에 부분을 그렇게 끼워서 맞췄다는 거, 이 부분이 참 우리 그 조상들의 큰 그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우리 선조들이 오랜 기간 동안 건축하며 얻어진 지혜인 동발이 이음은 아직까지도 한옥 건축 기법으로 쓰이고 있다. 홍기웅 가옥의 색다른 건축 문화는 담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자칭 현대판 보안경이라 불리는 이 구멍은 수키와 두 개를 이용해 만들었는데 사랑채 마루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했다고 전해진다. 여느 양반 가옥들의 소슬 대문과의 차이점도 특징적이다. 사람들이 그 3일 배가 고프면 담을 안 넘은 사람이 없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대문을 딛고 넘어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기를 터놓고 밖으로 이렇게 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대문을 넘어온 사람들이 사연을 들어보고 참 그 따간 사람들은 쌀가마이라도 지어서 보내고 그렇게 많은 선행을 했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대문이 의미가 있고 또 특이한 형태로 대문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보성 이용욱 가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안채 뒤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집의 규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낮은 굴뚝이 있다. 장흥의 다른 전통 가옥의 그것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모습이다. 굴뚝은 보통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할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그 집에서 뭔가 먹을 것을 하고 있구나, 또는 따뜻하게 지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굴뚝을 낮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그 연기를 외부인에게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주인의 미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채에 있는 굴뚝은 아예 기둥을 세우지도 않고 섬돌 사이로 작게 연기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뚫어져 있다. 집 바깥에 있는 공동 우물은 본래 이영욱 가옥 소유였으나 워낙 물이 귀한 시절 마을 주민들을 위해 개방했다 전해진다. 우물 옆엔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 서민들의 고충이나 생활상을 엿들었다고 한다. 한옥의 아름다움은 지붕과 처마의 곡선미에 있다. 한옥의 지붕선은 무거운 기와를 쥐고 있는 듯 육중함을 느끼게 하지만 처마선은 여인의 버선발처럼 살짝 치켜올린 듯 가볍다. 여기에도 선조들의 놀라운 건축 지혜가 숨어 있다. 맨 마지막 기둥을 우주라고 그래요. 모서리 기둥. 그 모서리 기둥은 언제나 안으로 약간 이렇게 오가져 있죠. 쏠림돼 있어요. 우리서 누를 때 이게 미리 조금 이렇게 안으로 안 쏠림돼 있으면은 누르면 이렇게 반드시 펴져서 이게 더 오랜 세월 동안 다 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선조 건축 장인들은 모서리 기둥은 더 굵게, 모서리 기둥은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안으로 약간 쏠림해야 누대에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 잘 견딘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귀소슴 기법이라 불리는 이 기법은 고대 그리스 건축물인 파르테논 신전에서도 보일 만큼 대단한 건축의 지혜이다. 이영욱 가옥 바로 곁에는 초가로 된 이식내 가옥이 있는데 마침 사람들이 모여 앉아 지붕을 얹을 이영을 엮고 있었다. 이영을 엮고 지붕을 얹는 방법에서도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다. 기와집처럼 지붕의 용마루의 곡선을 좀 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붕을 이으려면 이렇게 이면 더 편할 텐데 그 용마루 지금 맨 윗부분을 우리 기와의 등골 부분을, 이 부분을 뚜렷하게 살리는 것, 이걸 용마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다 맨 끝에를 나름대로 조금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초가 지붕의 양쪽 끝을 기와의 용마루처럼 축혀 세우는 모양을 유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라남도 보성, 강진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또한 남도 지방의 풍부한 농산물은 곳간채의 크기를, 푸근한 인심과 맛깔스러운 남도의 음식은 장독대 공간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안채 지붕은 초가일지라도 곳간채와 장독대 보관 장소에는 기와를 얻는 것이 그것이다. 남도 한옥은 이렇듯 이 땅 자연과 함께 그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것과 공생하며 또 자연과 같이 살아가고자 했던, 그러면서도 생활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한껏 고조시키는 우리네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의 산물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또 가까이는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그런 주택이나 마을을 잘 보존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식 주거 형태로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적 정체성과 한민족의 얼과 맛이 가장 잘 농축되어 있는 건 우리 가오, 한옥이 아닐까?